안녕하세요. 인필 채널의 인필 작가와 땡컨 거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모처럼 스튜디오에서 둘이 같이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 저희도 유튜버답게 그쵸? 매번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모델분들하고 작업하는 것만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맞죠.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사진을 찍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떡밥들이 있죠. 그쵸. 네, 가장 첫 번째 주제로 고른 건 바로 35mm와 50mm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나라 퀴즈 같은 느낌으로 어떤 게 쓰레기일까? 첫 번째 주제는 35mm와 50mm 렌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고민되는 주제인데 오늘 그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PD님은 네. 35mm랑 50mm 중에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네. 좀 더 넓은 공간을 보여주면서 인물하고 같이 보여줄 수 있는 35mm가 더 좋지 않나. 진짜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쓸 때는 50mm도 알겠습니다. 쓰긴 많이 네. 쓰는데 근데 네. 35mm가 좀 좋은 이유가 확실히 그 공간하고 이제 인물하고 같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그 일본 쪽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그런 거긴 한데 이제 포트레이트 비디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거의 다 소니 바디에 35mm 1.4 GM 렌즈를 쓰거든요. 그거를 쓴 클립들을 다 보았을 때 전경이 나오는 것도 이쁘게 나오고 인물만 이렇게 부각해서 찍을 때도 이쁘게 나오다 보니까 35mm 괜찮다. 그쵸.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저는 이제 50mm를 더 좋아해요. 저를 알고 있는 다른 주변의 지인들 같은 경우도 제가 50mm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더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50mm가 워낙 익숙한데 뭐 굳이 따지면 저는 그래서 50mm 파라고 50mm. 네, 아무래도 사진은 또 영상하고 다른 그쵸.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 35mm랑 50mm의 화각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뭘 먼저 사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는 것 같고 또 어떤 걸 좀 주력으로 들고 나가야 되나 네, 하나만 들고 나간다면 35냐 50이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50mm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은 35mm는 35mm의 사진이 있고 또 영상이 있고 50mm는 50mm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찍을지 생각을 하고 맞는 걸 가져가는 편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그런 정석적인 그런 대답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되게 공감을 해요. 왜냐면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고 장비를 여러 개를 구입하기 힘든 그런 어린 시절에는 네, 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15mm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사실 돈이 문제예요. 그쵸. 돈이 있으면 맞아요. 35mm GM, 50mm GM 사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볼 때 35mm는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50mm 어떤 걸 찍을 수 있고 이런 자료 이미지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각각 화각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50mm가 저는 친숙한 사람이 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50.8 렌즈가 브랜드를 불문하고 제일 싸요. 캐논의 그 50.8 STM 렌즈라든가 소니에도 뭐 50mm, 그쵸. 1.8 그것도 워낙 저렴하고 뭐 니콘 같은 경우도 그럴 거예요. 잘 모르지만 니콘은 그래서 이게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보통 렌즈를 구매를 할 때 뭐 예전에 요새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블 렌즈 킷 같은 거 사면은 표준 줌에 뭐 조리개 조금 어두운 줌 렌즈 하나랑 번들 렌즈, 번들 줌, 그쵸. 번들 단 50.8이 번들로 많이 껴있어서 50mm 되게 많이 그렇게 하시는데 아무튼 그 50.8 렌즈는 많이 친숙한 렌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50.8mm 지금 없지만 그 렌즈가 굉장히 저렴하고 또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50mm가 저는 익숙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0mm 그런 이유로 저도 처음 접했고 또 처음 풀프레임을 사서 제대로 된 50mm 화각을 느꼈을 때 생각보다 넓다.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익숙해 했는데 사실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걸 쓰다가 뭔가 하나 또 사고 싶어서 보면 35mm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쵸, 아무래도 넓게 좀 네, 찍어야 되고. 네. 35.8, 뭐 35.4, 막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수식하는 말들이 보입니다. 네. 뭐냐면 바로 하나만 고르면 나는 35다. 네. 또 누군가는 하나만 고르면 50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맞아요. 근데 솔직히 하나만 고르면 35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35mm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실내에서도
배경이라던가 인물 중심으로 찍기가 좀 괜찮은 화각이고 사실 50mm는 조금 실내에서 쓰기에는 어려워요. 네, 많이 좀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또 있죠. 하지만 이제 야외에 나가면은 사실 50mm가 괜히 표준 화각이 아니라고 하는 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약간 넓게 찍을 수 있고 또 한 걸음 가까이 가면 망원 느낌도 나기 때문에 사실 저는 50mm 좋아하는 저는 그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50인데 일반적으로는 35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35를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 50mm 얼마 전에 언팩을 했던 이 50mm 렌즈랑 이 35mm 렌즈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자료 이미지들이랑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뭐 이거 두 개를 들고 나가서 이왕이면 조리개를 똑같은 거로 사가지고 피사체를 두고서 테스트하는 촬영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그런 촬영은 아직 저희가 안 했고 네. 여기까지는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동안 찍어뒀던 사진들을 보면서 50mm 사진 느낌이 많이 나는 사진들도 갖고 왔고 또 35mm로 찍은 사진들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각각의 그 렌즈들로 그러니까 35mm와 50mm로 찍은 인물 사진 중에서 피사체의 어떤 크기별로 느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우선 50mm로 모델의 전신이 다 나오는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사진들인데요. 이 사진들 보면은 배경에 그 이게 반포 대교 밑에 그 잠수교인데 네. 여기 보면 이제 다리가 이렇게 일렬로 쭉 있기 때문에 배경의 어떤 소실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 사진 봤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뭐랄까 그 배경이 왜곡이 좀 적은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50mm가. 네. 그렇죠. 네. 이 직선으로 연속 지어서 이 다리의 그 구조물들이 보이는데 이게 막 이렇게 많이 휘어 있다거나 이렇게 가운데로 많이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이 생각보다 적어요. 물론 현실이기 때문에 소실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난간, 펜스라든가 이런 게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완만한 느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은 얼마 전에 뚝섬에서 또 촬영했던 35mm 사진인데 이것도 보면은 모델의 전신이 다 나오는 사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50mm 전신 사진하고 35mm 전신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35mm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배경이 측면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소실점 하나로 되게 급격하게 가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면 사진인데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 50mm랑 똑같은 구도죠. 소실점이 중앙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소실점으로 향해서 좁아지는 각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50mm보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화면에 집중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그 피사체 무릎 위쪽으로 찍은 사진들인데요. 그러니까 좀 더 피사체한테 다가간 사진이고 전신 사진보다는 좀 더 이제 망원 느낌이 나게 찍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50mm 보면 확실히 배경이 좀 덜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죠. 배경이 거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의 점점. 이제 점점 압축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다리들의 어떤 연속적인 구조물이라던가 소실점으로 향하는 각도가 더 없어져 보여요. 그쵸. 그냥 배경이 점점 이제 심도가 흐려지면서 이제 배경은 배경으로 존재하지만 뭔가 구조물들이 막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 비교해 보면 두 번째 사진 보면 이게 35mm로 찍은 사진인데 무릎 위로 나가는 사진들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요거부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확실히 배경이 많이 보여요. 그렇죠. 멀리 쪽에 하늘도 더 많이 보이고 땅도 더 많이 보이고 사실 사진이 광각으로 갈수록 땅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배경이 많이 보이고 여기가 어디다라는 게 잘 느껴진다. 35mm가 그 요 사진 같은 경우 특히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 사진은 이 양쪽에서 칠판과 창문이 소실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게 더 많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 책상이라든가 이런 측면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이제 측면으로 가고 있는 사진인데 50mm는 아까 그 예제에서 보였던 것처럼 이 정도 무릎 위로 찍으면 사실 배경이 많이 안 보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멀리까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이 진행되는 방향이 상당히 많이 잘 보이고 있다. 이 사진을 봐도 차이가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다음 사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이 다음 사진은 가슴 위쪽으로 보이는 사진이에요. 바스트 샷이죠. 이 바스트 샷을 50mm로 찍었을 때는 사실 거의 85mm 느낌이 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배경 거의 안 보이고 심도 거의 날아가고 그냥 배경의 어떤 부분들이 컬러로 존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인물의 얼굴이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어떤 그런 인물의 어떤 얼굴을 중심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사진들인데 배경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저는 사실 50mm 렌즈를 쓸 때 일부러 이런 사진 많이 찍어요. 85mm까지 제가 갖고 나가지 않거든요. 아, 그쵸. 네, 50mm가 있으면 85까지 가져가진 않는데 왜냐하면 50으로 이렇게 피사체가 다가가면 이런 느낌이 나요. 충분히 85 같은 느낌이. 그런데 35mm로 이런 바스샷을 찍은 걸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배경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네. 이 35mm로 이 정도로 피사체한테 다가가면은 가장 두드러지는 건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해요. 아. 얼굴이 이게 아무래도 볼록 렌즈 느낌이 납니다. 이제 제가 사실 모델한테 미안해가지고 안 갖고 온 사진이 있는데 요 사진이 이제 약간 모델 옆얼굴이라서 네. 얼굴하고 뒤에 뒤통수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정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요 코하고 인중이 이렇게 길이가 길어져 보여요. 아무래도 광각이 점점 오이화 된다고 그쵸, 하죠. 그쵸. 네. 광각이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왜곡이 나요. 50mm는 괜히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결론을 내리면 네. 저는 사실 그 35와 50mm의 차이는 배경의 소실점이 명확한 사진을 찍을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50이든 35든 어차피 그 우린 현실에 있으니까 호리존이 아닌 이상 원근감이나 이 소시점은 다 보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전신 사진 정도로 갈 정도로 약간 피사체랑 떨어지고 배경이 드러나는 사진을 찍을 때 차이가 되게 명확하게 나거든요.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공감이 되는 설명일지 모르겠는데 50mm는 그냥 소실점을 향해서 저는 배경이 걸어가는 느낌이라면 35mm는 와 하고 막 달려가는 느낌이에요. 배경이. 달려오는 네. 느낌. 배경에 그 소실점으로 들어가는 각도가 되게 세져서 와 드라마틱해지는 배경이야 이런 느낌. 50mm는 그냥 배경이야 이런 느낌입니다. 배경이야. 네, 약간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35mm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유튜브 찍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에서 못 본 사진인데 지금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저희 유튜브에 이제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여줬던 바로 그 모델님이 네, 저랑 같이 감사합니다. 네, 그 모델님이랑 같이 이제 실내 스튜디오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50mm로는 거의 찍을 수가 없는 사진이었고 이 35mm로 계속 촬영을 했었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 사진적으로 되게 예뻐요. 컬러도 예쁘고 모델님도 자연스럽고 예쁜 포즈를 잘 해줬는데 이게 뭐냐면 배경이 50mm로 찍으면 이 책상도 잘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구조들도 다 잘렸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35mm를 찍으니까 이 방 안에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나더라고요. 아. 네. 구조들이 다 오밀조밀하게 들어간 느낌이 나요. 네. 50mm는 이제 거리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게 가능하긴 하지만 이 또 표준과 이 광각 사진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죠. 광각 사진의 그 특유의 오밀조밀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35mm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실내에서 뭐 카페 렌즈라고 하죠. 카페에서 이제 같이 간 사람을 찍어주거나 할 때 카페 배경 또 음료나 디저트도 다 예쁘니까 그런 걸 한 번에 찍으려면 이 35mm 그 배경을 포함해주는 화각이 아주 좋다. 50mm는 실내에서 쓰기는 확실히 좀 힘들다. 네. 실내에 있는 그 모델의 모습이라던가 실내에 이 카페에 있는 그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50mm 좋죠. 그런데 다 같이 찍기에는 50mm 좀 불편합니다. 네. 힘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 35mm를 이 사진을 굉장히 되게 좋아하고 확실히 배경과 같이 찍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제 배경이 다 나오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딱 인물이 또 가운데 있고 하니까 더 집중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광각 이런 계열들이 왜곡이 있기 때문에 네. 가운데에 이제 피사체를 배치할수록 더 집중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쵸. 영상에서도 뭔가 집중을 시키고 싶을 때 근데 배경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그쵸. 집중시키고 싶을 때 35mm를 좀 저도 많이 쓰게 되죠. 아 제가 이 사진 안 갖고 올라 그랬는데 설명을 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 사진이 이제 그 사진이에요. 아, 네, 아까 오이가 그- 되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미인이시기 때문에 네. 이래도 저는 미모가 그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왜냐면 이 사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색감도 좋고 다 잘 나왔는데 35mm를 정말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 35로 그 바스트샷 이상을 찍었을 때 이런 왜곡이 생긴다. 만약에 50mm로 이런 정도로 모델한테 다가가면 어떤 사진 찍을 수 있나?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사진들인데 네. 사실 이런 사진 보통 일반적으로 상업 촬영을 하거나 할 때는 다 80으로 찍습니다. 뷰티 촬영이라던가 이런 사진 찍을 때 다 85나 뭐그 망원 계열 90, 100 어떤 매크로 렌즈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는데 50mm도 사실 이렇게 피사체한테 다가갔을 때 왜곡이 없어요. 배경도 다 적당히 잘라지면서 그래서 제가 50mm를 좋아합니다. 포트레이트를 많이 찍었던 사람으로서. 댓글도 달렸어요. 얼마 전에 35랑 50 맞습니다. 중에 네, 왜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지. 네, 그 어떤 차이가 있냐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올해 쓰면서 제가 내린 결론인데 전 고민하지 않아요. 그 35는 35로 찍을 사진이 있고 50은 또 50을 찍을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뭐 이런 구성을 사람들 많이 추천하거든요. 뭐 23mm,랑 뭐 50mm, 뭐 35mm랑 35, 뭐 85를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은 35랑 50을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이제 저의 촬영 환경에서는 네. 모델들이 거북해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하는데 또 85로 50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것도 맞죠. 네, 그런데 85는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50을 대체할 수 없어요. 뭔 말인지. 망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35랑 50을 갖고 나가면 의외로 화학 차이가 없지만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35mm를 가지고 찍을 때는 결국 배경을 중요하게 하거나 아니면 왜곡을 내가 좀 주의하면서 찍으면 35로도 다양한 어떤 피사체의 어떤 전신, 뭐 이렇게 무릎 위, 웨스트, 바스트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또 50mm를 갖고 찍는다고 하면 피사체랑 거리를 약간 조절할 수 있는 장소에 간다면 뭐 야외겠죠 보통. 그렇죠. 네, 그렇다면 또 50으로도 배경에 있는 사진이라던가 또 이렇게 85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결국 내가 그날 찍을 사진이 뭔가에 따라서 35와 50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다. 되게 정석적이고 재미없는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말이라서 사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차이를 오늘 자료 사진들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런 걸 가지고 찍으면 좋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둘 다 좋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50mm 렌즈 벌써 2개가 있어요. 네. 네, 이것도 50mm, 라이카 쓰는 게 50mm 렌즈고 이것도 얼마 전에 구입한 50mm 렌즈인데 네, 이 라이카 라이카는 또 이거 왜 쓰는지에 대한 얘기 나중에 또 한번 해야겠네요. 라이카는 네. 라이카 따로 하면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50이라서 이것도 50는 50mm. 그래서 50으로만 사신 거고. 50만 쓰고 있습니다. 35도 사고 싶죠. 사고 싶은데 그거는 뭐 나중에. 네. 제가 요 뚜껑만 5만 원 주고 이거 정품인데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